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실 거랍니다. 하나가 된 조선. 신간회 그날의 이야기. 1. 1927년 2월 서울. 이상재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창밖으로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종로 뒷골목 한 낡은 건물의 2층. 작은 방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어색함이라기보다는 경계였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왼쪽에는 한용운, 권동진 같은 민족주의 진영의 인물들이 앉아 있었다. 오른쪽에는 허헌, 홍명희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자리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신문지상에서 서로를 비난했던 사이였다. 먼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저는 사회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계급투쟁이 우리 민족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진영 쪽에서 누군가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한용운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조선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동안 일본은 이 땅의 마지막 숨결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홍명희가 조용히 맞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주의가 계급 모순을 은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조선이 독립한 이후에나 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때 이상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가는 길도 다르고 믿는 것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선에는 하나가 될 이름이 필요합니다. 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그날 밤, 회의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다. 민족 단일당을 만듭시다. 좌우 합작으로. 강령은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갑시다.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것만. 정치적, 경제적 각성, 단결, 기회주의 배경. 누군가 물었다. 이름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상재가 말했다. 신간회. 새로운 줄기. 어떻습니까? 권동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새로운 줄기, 우리가 바로 조선의 새 줄기가 되는 겁니다. 그날 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일어났다. 서로 다른 두 진영이 손을 맞잡았다. 3. 1927년 봄 확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들었어? 한용운과 홍명희가 한 배를 탔대. 말도 안 돼. 그 두 사람이 신간회라는 데래. 이상재 선생도 함께 하신대. 경성제국대학 앞. 학생들이 삐라를 나눠주고 있었다. 22의 청년 김준현도 그중 하나를 받아들었다. 조선 민중이여 단결하라.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라. 김준현은 삐라를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3.1운동 이후 처음으로 다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형, 나도 신간회에 가입하고 싶어. 위험할 텐데. 그래도 해야 해. 우리 세대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전국 각지에서 지회가 만들어졌다. 서울에서 시작된 불씨는 평양으로, 대구로, 광주로 번져갔다. 회원 수는 수천 명을 넘어섰다. 조선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4. 1928년 균열의 시작. 신간회 중앙집행위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는 더 강경하게 나가야 합니다. 대중투쟁을 확대해야 합니다. 젊은 사회주의 계열 간부가 주장했다. 그건 위험합니다. 일본의 탄압만 불러올 뿐입니다. 우리는 교육과 계몽에 집중해야 합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 반박했다. 계몽? 그걸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조선은 지금 당장 행동이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용운이 중재에 나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만난 이유를 잊으셨습니까?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처음의 절박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각자의 이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 1929년 겨울 광주에서 편지가 왔다. 김준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광주 지회에서 온 급보였다.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했습니다.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이 필요합니다. 광주 학생항일운동. 한 학생의 작은 저항이 전국으로 번지고 있었다. 신간의 본부는 즉각 움직였다. 변호사단을 꾸렸고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고 민중대회를 준비했다.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좌우의 구분이 없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일본 경찰의 탄압은 가혹했다. 민중대회는 금지되었고 주요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신간회는 큰 타격을 받았다. 김준현도 그날 밤 체포되었다. 25의 청년은 차가운 감방 바닥에 앉아 생각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1931년 봄 마지막 회의. 4년이 흘렀다. 다시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어떤 이는 감옥에 있었고 어떤 이는 망명길에 올랐고 어떤 이는 세상을 떠났다. 이상재는 이미 2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해산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했다. 사회주의 진영은 독자 노선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의 탄압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한용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표결하겠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다. 찬성. 또 찬성. 신간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7. 그 후 김준현은 감옥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갔다. 마을 어귀의 정자에 앉아 그는 생각했다. 신간회는 실패했는가? 4년. 짧은 시간이었다. 독립을 이루지도 못했고 조직은 해체되었고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을 기억했다. 1927년 봄 처음 신간의 회원증을 받던 날, 가슴이 뛰던 그 순간을,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였던 것, 좌우가 이념이 방법론이 달라도 조선이라는 이름 하나로 손을 잡았던 것,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실패가 아니야. 김준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는 증명했어. 조선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바람이 불어왔다. 봄바람이었다. 에필로그.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소식이 전해졌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는 백발이 된 김준현이 서 있었다. 그의 주머니 깊숙한 곳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18년 전 그날 받았던 삐라. 구겨지고 색이 바랜 종이. 조선 민중이여 단결하라.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이상재 선생님, 한용운 선생님, 우리 해냈습니다. 그날 신간회는 비록 사라졌지만 그들이 보여준 것은 사라지지 않았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것,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역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